자, 푸틴이 87.3%의 득표율로 러시아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에서 나오기 어려운 이 득표율이죠. 더 웃기는 거는 전쟁에 나간 러시아 군인들을 99.27%가 푸틴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냐. 그래서 푸틴이 이번에 5번째 대통령이 되었어요. 자, 푸틴이 99년부터 집권했는데 지금 25년인데 중간에 5년은요. 지금 총리로 내려가 있었죠. 그래서 뒤에서 지가 다 주물렀죠. 자, 그러고 3선을 할 수 없으니까 2번 하고 총리 내려갔다가 다시 또 대통령에 나와서 그래서 3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탈린 넘어서 종신 집권으로 지금 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4개 점령 지역의 투표에서는 88에서 95%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90% 육박하는 득표율이라는 것은 비밀 투표를 보장할 수 없는 투명한 투표함이 동원이 됐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선으로는 참으로 보기 드문 사흘간 투표를 진행했다. 공정한 선거 감시가 어려워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러시아 영토가 아닌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4개 주에서도 투표를 시행한 것도 욕을 먹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90% 안팎의 높은 지지를 얻었는데 도네츠크에서 95.23, 루안스크에서 94.12, 자포리자에서 92.83, 헤르손에서 88.12. 참 기가 찹니다. 자, 러시아 측의 전 사상자가 32만 명에 달하는데 이게 민주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투표율이 아닌 방식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백악관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하고 젤렌스키는 영구 집권을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실질적으로 이 푸틴이 지금 99년부터 집권을 해서 30년 통치로 가고 있어요. 이번에 집권 마치면 30년 통치가 되죠. 자, 그런데 이 푸틴이 지금 함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대관식을 하고 난 이후에 나토하고 나하고 붙으면 세계 3차 대전이 날 거다. 서방 군대가 우크라이나 진입할 때는 3차 대전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크롱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군대를 보내줄 수 있다고 한 말에 대해서 논평을 요구받자 저희는 전면적인 3차 대전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푸틴이 기가 살았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러시아의 우선순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 작전 과제를 해결하고 더욱 강한 군을 만드는 거다라고 말하고요. 자, 영국 등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디지털의 특성, 푸틴의 망명이나 투옥을 통해 경쟁자를 제공하는 등 가혹한 협박, 3일간의 투표 기간 때문에 매우 조작되어진 선거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두렵고 대안이 없어서 푸틴한테 투표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외부에서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너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내 길 간다. 그러면서 이 철근 통치로 러시아를 다스리면서 전면 동원령을 내려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할 거라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발리에 대해서는 슬픈 일이라고 낱말하듯이 유체 이탈 화법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토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데 러시아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말하고 러시아 경제가 탄탄하다고 그렇게 지금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신 나갔지요. 겁이 나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푸틴이 황제로 가게 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이 거의 불가능해져 버렸다. 선거 흉내라는 거고, 하긴 북한에서도 선거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이 심해질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당장 이 러시아는 조지아 내 칠러 분리지역 남오세티아를 러시아와 합병하는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아 땅을 아예 그냥 거기에 친러들이 산다고 러시아에 합병을 시키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오세티아 의회 의장이 합병 국민 투표를 하겠다. 자, 그러면 합병을 시켜달라. 그래서 러시아가 자기 나라 땅이 아닌 다른 나라 땅들을 잡아먹겠다라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러시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짜르가 된 푸틴과 잘 지내자는 사람들. 그래서 모스크바의 10만 시대가 2011년 집권했는데 법을 바뀌어 대통령에 재출마하겠다라는 당시 총리였던 푸틴이 수행한 부정총선에 항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란 거예요. 푸틴은 도둑놈이다라고 구호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러시아가 민주주의가 좀 있었지요. 그때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했던 이 나발리가 최근에 죽었습니다. 자, 푸틴은 반정부 시위를 미국이 부추겼다고 몰아갔고 결국 재선이 되었어요.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나발리는 선거 한 달 전에 갑자기 죽었고 그의 모스크바 장례식에는 추모객이 많이 나왔지만 대부분이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고 거기서도 수십 명이 잡혀갔어요. 공포가 저항심을 압도한 서산한 풍경이라는 거예요. 푸틴은 선거가 하기 전인 지난 3월 13일 날 국영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당선자처럼 다음 임기 계획을 밝히면서 우리 핵무기 시스템은 현대적이고 준비가 돼 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땅 따먹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가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혐오하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을 이기고 옛 영광을 되찾고 그러면 공산주의의 훼손된 명예가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푸틴의 전신세계라는 겁니다. 2007년 미넨 안보 연설에서 그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는 냉전 후 세계에 치를 떨면서 여러 차례 소리를 치면서 미국은 모든 영역에서 선을 넘고 있습니다. 누가 도대체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본 북유럽 국가들이 서둘러 나토라는 방패 안에 들어가고 있고 푸틴은 나토도 부수고 싶을 거다.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는 거예요.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국경 너머 소국은 탱크 몇 대만 끌고 가면 되고 나토의 강력한 힘은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집단 방어로 이렇게 대응한다는 조약 5조에 나오는데 그런데 바다 건너 작은 나라를 위해 미국이 핵전쟁을 불사할 거냐? 요즘 우크라이나에서는 에스토니아를 위해 미국이 뉴욕에 핵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겠느냐?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도 이 러시아 소나기에 가장 가까이 닥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쓸 무기를 받고 또 북한의 무기 기술을 전수하고 그래서 둘이가 이제 굉장히 친해졌고 한국도 간접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나라지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이런 방식을 수줍게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푸틴 5기는 러시아의 짜르 권위주의로 폭주하겠다라는 선언인데 자, 이를 위해서 국민 생명 정도는 가볍게 여기고 종신 집권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이런 푸틴 러시아와 잘 지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칼럼은요. 조선일보의 김신영 국제부장이 썼는데 정확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국 내에 보면 거구 극자, 심지어 별 색깔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러시아 편을 들고 푸틴 편을 들고 우크라이나를 비판하고 파시즘이라고 그러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뭐가 달라요? 그런데 왜 러시아를 옹호합니까? 참 기가 찬 겁니다.